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은 2% 이상 낙폭을 크게 키워나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어도비에서 실적 부진 소식 전달됐고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도비가 무려 10% 이상 빠졌고요. 애플이나 테슬라 등의 기술주를 대표하는 업체들의 주가도 흔들렸죠. 영란은행에서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ECB에서도 긴축 일정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이 조금 더 큰 흔들림을 보인 거죠. 여기에 오늘 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뉴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고스란히 느껴졌고요. 제조업 지표 부진도 영향을 줬겠죠. 어제와는 또 사뭇 달라진 흐름이 뉴욕장에 연출됐습니다. 이게 또 우리 장에 오늘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봐야 되는 포인트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아있는 연말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난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시장에 힘을 가늠하는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연초 44조 원에서 지금 8조 원대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연초 대비 한 80%나 급감해 있죠. 무난한 장에서 시장에 힘을 가늠하는 거래대금은 다소 부족할 것이라는 게 시장 총평입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빠르게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 회전율이 높은 개인들이 이탈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외국인 수급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렵죠. 가늠하기도 힘든 시장이 연출될 겁니다. 다만 그래도 투자라는 것이 본디 좋아질 것, 나아질 것을 찾아가는 희망 회로를 굴리는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맥락은 있어야겠지만요. 오늘 저와 함께 맥락 있는 희망 회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어제 장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제 장 어땠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조금 좋았던 쪽만 모아봤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어제 셀 업체부터 소재까지 줄줄이 올라섰죠. 물론 상승폭은 제한됐지만요. 한국 업체들이 3, 4년 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라는 해외 분석기관의 전망이 나온 영향 받아갔고요. 반도체 쪽도 어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지나면 하반기에 큰 수요가 있을 것이야 라는 전망이었어요. D램 쪽에서는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퀄컴, 엔비디아, IBM 측에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쪽도 장중 변동이 컸습니다.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8, 9% 올라가다가 한 3, 4%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던 어제였죠. 요즘엔 로봇주가 이번 주 가장 뜨겁지 않나 싶어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팀을 꾸렸다라는 소식이 큰 영향을 줬는데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인수할 것이야 라고 이슈가 확장이 됐고 이건 결국 자율주행, 인공지능, 다른 테마로 확장성을 띠며 번져 나갔습니다. 어제도 로봇 관련주 강한 시세 나왔고 일부 특허 취득 관련한 이슈 있었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죠. 헬스케어 쪽에서는 가장 눈에 띄었던 어제장의 흐름, 11월 덴탈 관련한 수출 혹은 의료기기 수출이 월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좋았다라는 거고요. 통신주, 배당 매력 이제 좀 부각되나요? 외국인 기관의 매수 들어왔고요. SK텔레콤은 자회사 기술 개발 속에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투자뉴스 7에서 다뤄봤었던 내용들이었죠. 재택근무나 혹은 온라인 교육, 카메라 모듈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대략적인 어제 장 분위기였고요. 이 가운데서 로봇과 그리고 의료기기 덴탈 관련한 수출 이야기 지난주와 이번 주 유망주로 꼽아주셨었던 유창희 대표와 잠시 후에 이에 대한 리뷰 가져볼 겁니다. 자, SK이노베이션 가보죠. 어제 굉장히 반갑지 않았습니까? 8개월 만입니다. 4월 달에 한번 강한 시세 주고 그 뒤로 큰 힘 내지 못하고 눌려 있었던 SK이노베이션이 8%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10% 가까이 치고 나가는 흐름도 있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 왜 올랐을까요? 넘겨봅니다. 일단 FMC 이슈 종료되고 성장주 주목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초반에는 강했어요. 하지만 다른 셀 업체들 대비해서 유달리 큰 상승폭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시장에선 다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거래소에서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강해지자 거래소가 물적 분할 후에 모자회사 상장하는 거
제동 걸 거야. 이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 라는 것에서 시장은 SK이노베이션 상승을 이유로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CJ E&M 이슈 등을 거쳐오면서 물적 분할하고 그걸 또 상장하는 과정 내에서 지주사 할인 겪으면서 소액주주도 너무 피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어제장에 반응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넘겨보시죠. 7월 1일에 SK이노베이션이 얘기했죠. 우리 분할해서 재상장할 거야 라는 계획을 내놓고 나서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약 한 30% 정도 밀렸었죠. 그랬는데 이걸 안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라는 의문이 어제 생겨난 겁니다. 그럼 SK이노베이션 지주사 할인 피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였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거래소 측에서 규제를 걸어서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 그 떼어내어진 배터리 사업부 SK온이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제장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반가운 상승이긴 했는데요. 일단 금융당국 측에서는 확정된 거 없어. 왜들 그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모자회사 상장 원천 차단하는 방안은 어렵다라는 게 평론이고요. 확정된 사안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분할 상장 후 일괄 규제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설상 규제를 한다 치더라도 대기업은 제외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냐? 대기업을 이렇게 규제해버리면 그들이 미국으로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또 그 대어들을 놓치는 거 아니냐? 놓치면 우리만 손해야 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거죠. 일단 체크가 필요한 이슈 같아서 오늘 전략 짜볼 거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자체 모멘텀에 대해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찾아보는 시간 잠시 후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죠. 마이데이터입니다. 오랜만이죠. 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는 한 53개 정도 되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끝내고 정식 서비스가 시작될 건데요. 오늘 이 마이데이터를 꼽은 것은 마이데이터 컨퍼런스가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마이데이터 한번 보자라는 취지였는데 넘겨볼게요. 마이데이터 아직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니 거 내 거 없이 서로 공유하자라는 깐부 우리 익숙하게 접하셨죠. 데이터 깐부를 마이데이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내가 그 깐부를 정하는 겁니다. 쉽게요. 우리가 어떤 기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면 아무들 생각 없이 이해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기업은 내 데이터를 지지고 볶아서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케팅에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한계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우리가 예라고 체크를 하면 이걸 디즈니 플러스는 알 수가 없죠. 넷플릭스는 소량의 내 정보만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데이터는 다릅니다. 내가 선정한 업체한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내 정보 A에게 전부 다 줘 라고 얘기하면서 나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내가 수락하는 거죠. 내가 바로 데이터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넘겨볼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존의 소량의 정보가 아니라 다량의 나의 정보를 특정 기업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나를 제대로 분석해서 맞춤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게 차이가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A사에 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연락이 와요. 마이데이터에서. 아니야. 너 C사로 가야지 더 싸게 할 수 있어. 혹은 나 부동산 알아보고 있는데 라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수락하면 너 4인 가족이야? 너 얼마 벌어? 너 어느 지역 살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 집에 대한 맞춤 제공을 부동산 정보를 준다라는 거죠. 훨씬 더 쓸모있는 정보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데이터는 쓸 영역이 넓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있죠.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방대하게 뿌려진 거 모아서 수집하고 플랫폼화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또 보완주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일부 종목들은 이미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쿠콘핑거, 미넨지, 유비벨룩스 더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 모은 거고요. 당연히 마이데이터 하면 보안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톤, 파수, 파이오링크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관련한 종목들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건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좀 반짝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짜가야 되는가, 좀 길게 끌고 갈 종목이 있는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 잠시 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끝으로 오늘 일정들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뭐가 많더라고요. FTSE 지수 변경 적용일입니다. 관련주 체크하시고요.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조금 전에 얘기 나눠봤고요. NCT 유닛 콘서트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취소될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네요. 확인하시고요. 제네시스 G90 세단에 대한 이야기 오늘 결정됩니다. 그 밖에도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 이슈도 좀 주목할 포인트니까요. 관련주를 갖고 계시거나 혹은 이슈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살피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다양한 이슈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챙겨봐야겠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이렇게 나눠봤던 이야기들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대표님이 지난주에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눴던 게 덴탈 관련한 네. 종목들이었고 이번 주에 또 말씀 주셨던 게 로봇 관련한 종목들, 뭐 로보티즈 이런 네.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 잘 갔어요. 네. 그래서 이 증시 분위기 살피면서 이들 종목군에 대한 리뷰도 살짝 부탁드리려고요. 네, 덴탈 관련돼서 미용, 의료 시장 관련해서 지난주 좀 언급을 드렸고 조금 처음에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가 최근에 이번 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계속 역대 최고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 가능성을 좀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멘텀은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가 상당히 조정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 레이 이런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다른 디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흐름이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그저께 언급을 해드리고 나서 한 이틀 머뭇거리다가 이제 어저께 또 한번 강하게 시세가 분출을 됐는데 저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번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최근과 같은 급등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완만한 상승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로 간다라면 그때 언급해드린 종목군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만 안 하신다라면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때 언급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로봇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이제 생활형 로봇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묶이면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때도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어제도 보신다라면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무가라든지 파트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는 저는 지금도 좀 늦었지만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투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메라 쪽은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트론, 나무가 최근에 차트 흐름 보니까 진짜 많이 올랐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정이 나올 경우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얘기 주셨어요. 로봇에서 결국 테마의 확장이 일어나면서 자율주행 혹은 카메라 모듈 쪽으로 다시 한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좀 관심을 두셨던 섹터에 대한 리뷰 살짝 해봤고요. 다음 이슈는 이거예요. SK이노베이션. 네. 어제 8% 상승했잖아요. 근데 거래소 측 관련한 이슈 들려왔는데 이거 기대 갖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투자자분들께서
계속 뭔가를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거래소에서 이제 이 물적 분할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변화 가능성이 예전 나왔었죠. 근데 관련된 기업들 흐름을 보신다라면 SK 이노베이션만 유독 좀 많이 올랐지, 네.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뭐 CJ CNM이라든지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LG화학, 뭐 LG화학은 이미 확정된, 다음 달이면 이제 그것이 소멸되는 이슈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SK 이노베이션만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거래소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지만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갑자기 지금 그 회사 기억이 안 나는데, 물적 분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소액주주들한테 주식을 일정 부분 배당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동의가 얻어지면서 그 물적 분할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그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보완책 이런 얘기는 충분히 논의는 될 수 있다. 다만 이 논의가 된다라는 거하고 이 법제화되는 것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SK 이노베이션 자체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셀 업체들 뭐 성장 모멘텀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유가가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안정적인 유가 흐름을 70달러 초중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 4분기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본다라면 저는 뭐 어저께 너무 과하게 올라와서 일정 부분 되돌림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점진적인 상승세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창희 대표님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이 SK 이노베이션의 쌩얼을 보고 투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뭐 저는 뭐 어쨌든 뭐 삼성 SDI든 뭐 SK 이노베이션이든 뭐 LG 화학이든 이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그 개별적 이슈에 의해서 노이즈에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면 전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뭐 시간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25만 원 정도의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2차 전지 섹터는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뭐 최근에 약간 아쉬운 감은 있는 주가 흐름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섹터가 무너질 섹터는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변동, 뭐 되돌림의 움직임이 나올지언정 일단은 뭐 장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니까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이슈가 마이데이터예요. 네. 오늘 컨퍼런스 있는 김에 이 이슈를 조금 꼽아봤는데 타이밍상으로 이 마이데이터 관련한 종목들 좀 매매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시나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마이데이터라는 것이 공론화되고 언급이 됐었던 게 재작년 한 가을 정도인가요?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올해 8월 정도에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제 내년 1월로 이제 미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지금은 앞에서도 잘 말씀해 정리해 주셨지만은 나의 개인 데이터를 뭐 제한적으로 제공을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그 곤란함을 겪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이것이 꼭 뭐 좋다 나쁘다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나의 데이터가 이제 잘 정보가 공유가 된다라면, 이게 악용되지 않고 정말 이 서비스 쪽으로 잘 공유가 된다라면 개인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금융기관들이 이런 쪽에 좀 관심이 갖는 것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고객에 대해서 맞춤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수수료 혹은 상품을 또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게 금융산업 쪽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신한은행이든 뭐 NH농협이든 이런 쪽에 대해서 최근에 뭐 관련된 서비스를 좀 출범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금융사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또 중소형 업체들은 약간 보안 업체라든지 기존의 이 데이터를 활용을 했었던 기업들, 뭐 활용했다라기보다는 이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했었던 기업들이 앞으로 좀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본, 이게 같은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사우디든 중동에 있는 그 산유, 이런 그 재고 보유 산유
남아있는 산유 그것보다 구글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값어치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 개인 데이터, 이런 모든 데이터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하더라도 10조 원의 규모가 될 거라고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슈가 있을 때 좀 움직이는 부분들. 네. 처음에는 좀 핫했다가 시간이 좀 오랫동안 이제 경과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 기업들만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일단 좀 관심 있게 그래도 본다라면, 최근에 추세가 살아있는 거 본다라면 파수라는 기업 상당히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삼성에서 이제 분할된 그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비밸럭스도 저는 꾸준하게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아톤이라는 기업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은 좋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살아있는 기업이 조금은 더 투자하는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네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수집했고 네. 그 가치를 앞으로도 뭐 보여주겠죠. 우리도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해서 기업들 좀 주목해 봐야 되고, 그 가운데서 지금으로서는 파수나 유비밸록스, 아톤 등에 대해서 관심 두고 계시다 답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코너 속의 코너 가겠습니다. 창의스픽 열어보죠. 음식료 쪽 주시네요. 최근에 네. 단가 인상 얘기도 있고, 원재료 부담 조금 떨어지고 있는가, 시장에 좀 기대가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다라는 공감대도 있고요. 그렇죠. 원래 음식료 업종군들이 연말이 좀 호재예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가 좀 강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외식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가 이제 지금 한 11월, 12월, 1월 이 연말 모임 많을 때거든요. 네. 근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저는 거리두기 강화가 1년 12달 가진 않을 거다. 그 전과는 다를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정말로 2주 안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길어야 한두 달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외식 수요가 상당히 억눌려 있었다는 게 최근 한 달 반 사이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음식료 업종군들에 대해서 오히려 악재보다는 좀 기대감을 더 이어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제품 가격을 상당 부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시면 곡물 가격은 상반기를 피크를 찍고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격 올리는 효과가 이제부터 좀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4분기나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발휘가 된다라면 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아까 제가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 수출 얘기 말씀드렸는데, K컬처 영향 때문에 K푸드 수출도 엄청나게 잘 된다고 합니다. 라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불닭볶음면 이런 거죠. 네, 이런 것, 그런 것들 예전에 신흥국에 판매가 많이 됐었고, 오리온 제품들이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동유럽 쪽에 판매가 많이 됐었는데, 북미라든지 이런 유럽 쪽에도 상당 부분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앞으로의 해외 수출 모멘텀도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유독 음식료 업종군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었는데, 좀 하락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평가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저께 조정이 나와서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약간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보여줬거든요. 네. 좀 돌파하려고 하면은 흘러내리고, 돌파하려고 하면 흘러내리고, 그러면 약간 경기 방어제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들, 또 금리 인상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면 이런 음식료 업종군들이 또 수혜를 입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농심,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 최근에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추세가 전환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경기 방어제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 쪽은 한 번 정도는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지금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들어서 음식료 섹터의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종목군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농심까지 체크를 해주셨어요. 오늘 다양한 이슈, 그에 따른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뉴스타그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